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정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탈북자 단체의 전단에 총 쏜 게 언제였죠, 북한이?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청와대에 뭘 보냈다고요? 예, 그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 청와대에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경멸 작전을 개시한다 이렇게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원래 이런 거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하나요? 예고하기도 하나요? 그 지금 뭐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이 상호 비방하지 말자, 이 비방 중상모략 심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은 있었지만 직접 전통문으로 대북 전단에 대해서 경멸 작전을 개시한다고 보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이 세게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에도 전담 살포는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사실은 이 전단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도 있었죠. 한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부가 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탈북자 단체 중심으로 이제 민간에서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부가 주로 보낼 때는 그러니까 남측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고 여기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는 남북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북 전단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명박 정부 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피격 사건이 있었고요. 천안함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가파르게 이제 그 전환이 됐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탈북자 단체 주도로 이제 대북 전단을 집중적으로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 양이 늘어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하는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 김정은의 그 세습 문제라든지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환영하는 대북 전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이른바 최고 존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최고 존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무슨 폐륜하다, 철없는 30살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니까 묵과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존엄 모독죄가 제일 큰 죄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일단 이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강제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결국은 막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지난해 5월에 한 번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진각 진입 도로를 막아서 그래요? 그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한 적이 있었으니까 정부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못 막을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정부의 그래서 의도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반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과의 전면적 화해 교류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과연 이렇게 정부가 주장을 할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국면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가측 국면이라는 것이죠. 남북관계가. 그러니까 특별한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전단 살포를 막으면 지지 기반이 보수층 반발을 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화해 교류 국면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때 비방중지 합의를 들어서 막는 게 탈이 안 나는 수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의 카드를 더 쥐고 있겠다. 그런 거군요. 네네. 그나저나 임진각 진입도로 작년에 막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로 막았던 건가요? 이게 법적 근거가 아니라 상황 논리였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에도 한번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케이스 모두 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휴전선이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진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하나. 마지막으로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들의 신변 안전도 고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원천 봉쇄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또 탈북자 단체에서도 앞으로 예고하고 하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한 발 약간 물러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공개로 불시에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날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2차 고위급 회담도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북한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 10일에 북한이 대북전단 이 풍선에 대해서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극력 자제를 해왔었거든요. 예. 이런 점까지 함께 고려해서 본다면 어떻게든 남북관계에 좀 숨통을 틔우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북한은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걸 막는 걸 이 남북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먼저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오이서주치 해제까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인데 이것까지 던지면서 남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대북 전단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는 분명히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모르게 비공개로 살포한다 그러면 막을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공지에 사실은 탈북자 단체 같은 경우 또 정부와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조정을 할 수도 그렇죠. 있다.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자 단체하고 대화를 한다면 일정하게 조율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슬아슬하네요.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대화 자리가 마련돼야 할 텐데 네네. 순조롭게 갈런지 좀 양쪽의 노력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